우리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면 옛날에는 주로 광고를 많이 떠올렸어요. 광고도 물론 중요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죠. 광고는 대표적인 어떤 경험이죠?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이죠. 그죠? 그것도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맞춰서 떠올릴수록 설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건 간접 경험인 광고에서 예를 들면 이 브랜드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라고 막 광고를 했다고 쳐요. 소비자들이 저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에센스는 내구성인가 봐 라고 간접 경험했는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서 써봤더니 뭐 하루 만에 부서졌다고 쳐보죠.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경험에도 우리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간접 경험인 툴인 광고 등에서도 우리 아이덴티티가 경험되게 하라.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뭐다?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 설계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때 이거를 세술은 세부되니까 아예 새로운 네이밍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혹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존의 이 성과가 좋은 이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가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효율이나 효과도 좋고 그래서 기존 브랜드 이름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네이밍 문제지 무슨 그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브랜드에 브랜드 네임을 써서 우리 거를 붙여서 갔을 경우 우리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대로 생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간다? 그럼 새로운 생각, 연상, 단어, 문장, 그림을 떠오르게 만들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네이밍을 어떻게 하냐 자체도 소비자에게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방법, 아이덴티티를 경험시키는 방법이니까 상표는 직접 경험 아니겠어요? 뭐 광고를 통해서 보면 간접 경험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한 방법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광고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범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런 잔소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 맞춰보면 이 아이덴티티를 이미지하는 요 밑에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경험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광고죠, 광고. 이거는 따라서 외부를 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external communication, 외부를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second hand experience죠. 광고는 무슨 경험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경험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이쪽은 외부 커뮤니케이션이고 간접 경험을 주는 것이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 이제 광고 쪽에 그 지식이 많으신 분은 뭐 너무 뻔히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가장 소비자에게 전달력도 좋으면서 가장 소비자에게 핵심적인 베네핏이 되는 컨셉을 잘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설명문 중에서 한두 마디 키워드를 응축해서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브랜드 에센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브랜드 컨셉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볼보는 브랜드 컨셉 혹은 브랜드 에센스로 한 단어를 뭘 뽑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자, 이런 세이프티라는 컨셉, 에센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이덴티티의 핵심 개념인 세이프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브랜딩 요소, 브랜드 요소인 슬로건도 거기에 궤를 맞춰서 준비하겠죠. 그래서 볼보 for life, 생명을 생각한다면 볼보, 뭐 목숨을 생각한다면 볼보, 뭐 삶을 위한 볼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안전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오래된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클리어하게 정리되고
에센스가 명확하게 수립이 되면 광고에서도 효과 효율이 좋아진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볼보의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199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세계 유수의 광고제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볼보라고 써 있고 그냥 5핀으로 자동차 형상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볼보의 대표적인 광고가 됐을까요? 예. 혹자는 자동차의 형상을 심플하게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물론 그런 해석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이 5핀이죠. 5핀으로 만든 자동차예요. 5핀 이렇게 잠글 수 있는 핀을 영어로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세이프티 핀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이프티 핀. 그래서 세이프티로 만든 자동차 볼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오래된 광고입니다만 카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볼보 하면 뭐죠? 에센스, 컨셉이 세이프티. 그래서 자동차 광고인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험준한 무슨 산악 클라이밍 같은 거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딱 지탱시키게 만드는 이런 로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카피가 볼보.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because you only live once예요. You only live once. 요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욜로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뜻이 다르죠?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소중하게 살아야 돼. 이 뜻이에요. 원래 욜로는 그런 뜻이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옛날 볼보 광고를 보여드립니다. 세이프티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에센스 컨셉을 한두 마디 키워드로 잘 응축시키니까 광고의 효율 효과도 높아지더라. 따라서 간접 경험인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이덴티티를 응축하는 한두 마디 키워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적 커뮤니케이션, 외적 커뮤니케이션, 광고는 외부를 향한 커뮤니케이션, 간접 경험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런 방향은 원래 우리 실체와 연계성이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잡고 일단 아이덴티티가 정리가 되면 그 아이덴티티 방향대로 리얼리티 보강하는 걸 전제로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리얼리티를 가지고 이미지화하는 요 축은 뭐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제품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죠. 내부 브랜딩이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실체가 담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고 느끼는 직접적인 경험이니까 경험으로 따지면 무슨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이 되죠. 즉, 이 부분은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고 직접 경험의 영역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져요. 이유는 뭐죠? 이제 모든 것이 바이럴로 가는, 모든 것이 바이럴화되는 정보 주권이 재편된 시대예요. 즉, 기업이나 정부가 발신하는 메시지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소비자나 시민들이. 소비자나 시민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 브랜딩에서 하나 잔소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각오는 럭비 팀과 같아야 돼요. 럭비 팀. 럭비는 구기 종목 중에서 물론 뭐 축구와 비슷합니다만 당연히 이 전진해야지 목적을 달성하고 골을 넣고 이기는 게임인데 아주 독특한 차별점이 있어요. 럭비는. 럭비는 전진해서 땅 따먹기, 전진해서 싸워야 되는 게임인데 경기인데 조금은 발로 차는 건 가능합니다만 전진 패스가 없어요. 손으로 못 던져요. 그죠? 옵사이드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손으로 던져서 전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전진하려면 어떻게 돼요? 럭비공을 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뒤로. 근데 뒤로 하면 전진이 안 되잖아요? 옆으로 패스하면서 가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럭비공을 든 선수 하나가 뛸 때 럭비공을 들고 있지 않은 같은 편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뛰어야 전진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럭비공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브랜드는 브랜드 관련한 부서의 일인 것처럼 착각해요. 예를 들면 마케팅팀, 브랜드팀, 예를 들면 전략팀. 근데 소비자는 그 기업, 그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거기 마케팅팀 사람하고 회의에서 얻어요? 콜센터 전화했는데 거기 때문에 생긴 경험으로 브랜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서마저도 그 브랜드의 정신이나 가치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부 브랜딩에서, 직접 경험의 축에서. 소비자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물건 사는 거래 중심의 커스터머가 있고, 당장 돈 주고 뭘 사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관계를 근거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조금은 워딩 갖고 말 갖고 하는 단어 갖고 하는 약간의 개념의 장난이기도 합니다만, 경험이 중시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관계를 중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핵심 개념은 관계 설계라고, 경험 설계라고 말씀드렸고요. 경험 설계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디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준비해야 된다. 브랜디드는 브랜드화된 고객 경험이잖아요. 브랜드화된 고객 경험. 브랜드화됐다는 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경험되는 고객 경험의 창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인터널 브랜딩에서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직접 경험에 의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강렬하죠. 그런데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지도 않았어요. 직접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브랜드의 광고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즉 간접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그 브랜드에 관련된 사람들과 엮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제품 사보지도 않았어요. 광고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 나가서 그 브랜드 사람하고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과 엮인 경험. 그죠? 그것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결정하는 비율이 오히려 70%예요.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늘 강조되는 게 뭐죠? 브랜드 챔피언이에요. 즉,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서 우리 브랜드를 막 아끼고 추천하는 브랜드 옹호자, 브랜드 에반젤리스트,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브랜딩 차원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부 임직원 자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브랜드 챔피언이 돼야 돼요. 브랜드 챔피언은 이 내부 임직원을 브랜드 관에서 4가지 타입으로 나누면, 우리 브랜드의 그 가치나 전략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감성적으로도 완전히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 브랜드 챔피언이라고 한다. 감성적으로 우리 브랜드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전략이나 어떤 가치를 정확히 이해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럭비공형, 예측불허형, 루스 캐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기업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특히 작을수록 내부 브랜딩,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우리 임직원 자체가 우리 브랜드의
전략이나 가치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걸 감성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내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 브랜드 챔피언이 돼야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점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